자, 한 주간의 이슈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의원님 계속 함께 하시고요. 노영희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 새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볼까요? 변호사들 저 아닙니다. 지금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죠. 지금 한 변호사가 소속 로펌야위에서 퇴사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좀 말하기 난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요? 그 이미 로펌에서 퇴사한 A라고 하는 여성분이 그 로펌에서 주최한 야유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날 저녁에 그 술을 마신 변호사로부터 펜션에서 성폭행을 당하려 뻔했다, 이제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어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펜션 내부에서 찍힌 CCTV를 보면 성폭행 한 것으로 지금 보이긴 보이는데, 아, 내부에 CCTV가? 네, 내부에 CCTV가 있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있었던 목격자들 얘기는 이미 그 전에 그 이 여성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변호사가 시도를 했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성분이 뭐 아무런 그런 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남녀 관계를 우리는 사실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는 이건 2차 가해다 나에 대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변호사도 사실은 직위 해제가 되었고 이 여성분은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 변호사분은 처음에 고소하기 전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연락을 했다가 다만 이제 고소가 되고 나니까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 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 제2 변호사로 알려진 이 분의 또 입장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가 처음에 로펌 측에 해명을 했다는 거죠. 해명을 하면서 남녀 관계라는 취지로 이게 뭐 성폭행 미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남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여성 쪽이 처음부터 반항을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방금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사태가 불거진 직후에 그 변호사가 여성한테 마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 메시지가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변호사도 이 문제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여성이 이 문제를 고소하고 공론화하니까 이 변호사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그 사실을 부정하면서 자신한테 또 다른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변호사가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이거를 봐야 우리가 이 사태의 전모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증거의 내용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진상이 완전히 다 나오지 않아서 판단하기는 좀 이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법률적으로 일단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재판에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먼저 수사를 해보고 그 양측의 주장이나 증거들을 종합해서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기소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재판이 가는 건데 아직까지는 지금 수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는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를 변호하는 일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런 변호사들이 이런 식으로 본인이 또 그런 범죄 가해자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제2 변호사다라고 기사가 나오니까는 그러면은 제2 변호사가 누굴까? 방송에 많이 나오는 제2 변호사가 누구야? 하면서 또 네티즌들이 찾기 시작했거든요. 제이가 많잖아요. 장, 조, 뭐, 정, 뭐 많이 있거든요. 참 저도 난감합니다. 이게 참 이게 같이 이제 뭐 이제 방송에 이제 보다가 사실 이제 이 제이라는 어제 저도 사실 이 뉴스를 보고 이게 도대체 누굴까라고 이제 했더니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이 인터넷에서 이제 그동안 방송에 많이 출연했던 제이라는 성을 가진 분들은 이제 그 사람이다 해서 사실은 이제 2차 피해도 많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아닌데 지금 사실은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아마 이제 다 관련된 그 변호사분들이 아 이거 저는 아닙니다라고 이제 지금 다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현재로서는 이제 뭐 지금 나오시는 그 장천 변호사 같은 경우 저 절대 아닙니다. 제이니까. 네, 그리고 또 뭐 다른 변호사분들 그 이제 제이라는 이니셜을 가진 성을 가진 분들 조대진 변호사도 아니라고 그랬군요. 아니다라고. 왜냐하면 이제 저렇게 밝혀줘야 되는 게 사실 자꾸 이렇게 소문이 나면 저분이다라는 소문이 나면 저분들도 상당히 피해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현재 또 방송 또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저분은 아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이분과 관련된 문제는 뭐 저도 뭐 아는 분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좀 조사를 정확히 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휴시 때도 그랬지만은 이 도박을 했다는 여자 연예인이 있습니다 하니까는 누군지 또 네티즌이 추정에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슈 씨가 나서기 전까지는 유진 씨가 아마 의심을 그랬었어요. 받았잖아요. 비슷한 참 사건들이 반복이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보도가 나올 때
처음에 이니셜로 보도가 나오면 네. 그때부터 이 이니셜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면서 이제 사람들이 지목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 사실 이 종편이라든가 TV에 등장하는 변호사들은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니셜만 가지고 누구다 지목하는 것은 전혀 이게 사실관계가 증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자칫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 한 번 지목이 되면 나중에 해명을 해도 지목됐던 글만 인터넷에 이렇게 돌고 그거 돌면서 돌아다닌다니까요? 두고두고 야, 이 사람 혹시 옛날에 성범죄 의혹이 연루됐던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이니셜 보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이니셜 보도를 그럼 좀 자제해야 될까요? 이게 좀 약간 좀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사실 지난번에 슈 씨 같은 경우에는 유진 씨가 이제 그 소문의 주인공이라는 얘기가 돌자마자 2시간 만에 사실은 자기라고 나타났어요. 예. 근데 그거는 두 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그 변호사님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다른 변호사들하고 또 그렇게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허. 그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 이런 사람이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네티즌들이나 우리 이제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예. 조금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언론에 있으면서 이런 예. 이니셜 때문에 저도 한번 소송을 당한 적이 있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이니셜을 쓸 때 우리가 그냥 보통 ABC라 쓰지 않고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상당히 특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경우는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 제일 하면 뭐 한 3-4사람으로 딱 압축된다라든지 예. 이럴 경우는 상당히 특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A씨나 B씨나 이렇게 하면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J씨라고 했기 때문에 예. J라는 건 뭐 정, 조, 뭐 이게 쭉 이제 성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그 변호사들 중에서 TV에 출연하는 분 딱 거기만 쳐보면 딱 압축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언론에서 보도할 때도 예. 굉장히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봅니다. 17번 죄송합니다. 이런 주제인데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직원과 10분을 통화하면서 반말을 하고 또 협박까지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일자리 수석실에 있는 여기도 지으시네요. 이 정무 행정관이 경기도에 있는 뭐 기관에 산하기관에 전화를 해서 예. 그 대리분에게 담당 대리겠죠. 3,900만 원짜리 용역 수익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 반말을 하고 또 내가 여기 이 자리까지 띄엄 때문에 온 줄 아느냐. 또 내지는 대접을 해주면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A 대리라는 분이 죄송하다라고 17번이나 했음에도 예. 불구하고 너 통화 내역 한번 까볼까? 이런 식으로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지금 말한 거는 뭐 녹취록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사실은 조심스럽게 이 사건을 다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대리님이라고 A 대리라고 하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9분 35초 정도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기가 몇 번 죄송하다 말을 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아, 그러네요. 이게 예. 녹취가 있는 건 모르겠는데 녹취가 없다면 17번을 내가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날 예, 텐데. 게다가 녹음을 해두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래서 가능성이 좀 가능성도?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지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이게 또 조심해야 알려지기는 되지만. 일반 전화로 했기 때문에 녹음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또 얘기도 일부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 그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를 걸 때 네. 자기 핸드폰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행정관실에 있는 그 일반 전화와 예. 이쪽 기관에 있는 일반 전화를 했겠죠. 아. 그러면 녹음을 사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물론 기능이 있는 전화기도 있긴 있지만 네, 근데 맞습니다. 네. 일반 공무원들한테 그렇게까지 좋은 전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녹음이 모르겠어요. 이제 일단은 예. 지금은 이제 없는 걸 전제로 당장은 네.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17번이나 자기가 죄송한다고 말했다. 상대방이 뭐라고 또박또박 말했다. 이것들을 전부 다 기억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네. 아마 전화를 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예. 적어가면서 얘기를 메모를 해가면서 이걸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정모 행정관이라는 분은 예. 이것과 다르게 그러니까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있어서 예. 이런 식으로 잘못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통화 내역을 뭐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 3,900만 원짜리 용역 계약과 관련해서 예. 거래 상대방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였지 예. 다른 뜻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 좀 너무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 신문 기사 내용으로만 본다면은 거기 한번 통화 문자 내용 이거 볼까요? 내가 그쪽 원 사업 더 들여다볼까요?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굉장히 좀 이 표현만 본다면 고압적이에요. 물론 이 청와대 행정관은 절대 그런 뉘앙스는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요즘 말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전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녹음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상급기관, 즉 청와대와의 어떤 전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요즘 사실은 공무원들도요. 웬만한 전화하면 다 녹음하면서 다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걸 보도를 듣고도 요즘 정말 이 청와대 직원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큰일 나는데 왜냐하면 전형 내용만 보면 이 사실만 강하게 맞다라면 전형적인 갑질 전화거든요. 사실은 일자리 비서관이 이 기관에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적으로 하려면 사실은 경기도나 이 어떤 상급 단체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결과를 받지 직접적으로 청와대 직원이 해당 관계의 대리한테 전화해서 이런 경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다 업무에 어떤 상급 통과가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라는 데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공식적인 문서를 남기고 또 전화 기록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 청와대 직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해당 기관의 담당자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무슨 문자 깔까 뭐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전형적인 갑질 행위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청와대 감찰에 나서야 될 거라 봅니다. 물론 청와대 행정관은 그게 아니라 그냥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역을 내가 협조 요청을 해서 좀 보내줘라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고. 그건 그 사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자기가 필요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민정이나 민정을 통해서라든지 경찰을 통해서 공식적인 라인을 밟아서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문자를 봅니까? 영장도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건 순전히 협박이죠. 너 당신 볼 거야. 이게 옛날에 전형적인 7, 80년대 청와대 공무원들이 나 중앙에서 나왔어. 나 청와대에서 나왔어. 딱 그 행태의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행정관은 유착이 의심되니 통신 내역을 요청하면 주겠느냐 이런 취지였다고 말을 하죠. 본인이 그걸 보겠다고 말했다는 건 아니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양쪽의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참 다르고 듣는 사람 다르고 말하는 사람 다르고 이게 어려워요. 근데 문제가 청와대 행정관이 일개 지자체 산하 대리한테 그 작은 그 수의 계약을 문제 삼아서 전화를 할 정도면 청와대 행정관은 잠을 어떻게 자나? 우리나라에 소액 수의 계약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일일이 본인이 다 챙겨서 본인이 다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직의 어떤 부조리를 바로잡을 목적이었다면 절차와 계통을 밟아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리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청와대에서 전화를 한다는 게 뭔가 이상하게 느껴져서 이건 이제 사실 내막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내막을 좀 감찰하든지 해가지고 혹시 여기에 다른 저희가 있었다면 그건 분명히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 듣는 사람 입장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또 민중은 개돼지 그 발언으로 파면이 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이제 또 복귀를 하시긴 하셨습니다. 어쨌든 뭐 다른 연수원으로는 복귀를 했습니다. 직급을 내려가지고 복귀를 했다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파면당한 이후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파면이 너무 과하다라는 판단을 받았고 그래서 강등으로 이제 한 등급 내려간 그런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이제 분류되는 그런 직급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연수원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부의사관으로 사실은 이제 한 등급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다시 이거 너무 과하다. 직급을 높여달라. 이런 식으로 또 심사서를 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소청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인사혁신처에 심사서를 제출했다. 직급을 너무 많이 낮췄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심하다는 거는 심사서를 제출한 거예요? 아니면 직급을 너무 깎은 거예요? 아니 무슨 직급 더 깎아야죠. 근데 문제는 이분도 강등이라고 하는 건 물론 좀 높은 수위의 처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동안 했던 것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좀 자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어떤 해명을 했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제 본심이 아닌 말이었습니다. 영화에 나온 그 무슨 말이에요? 본심이 아니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자, 이게 해명도 했고 그리고 이 직급도 많이 깎여 있긴 합니다만은 어떨까요? 여론이 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여론은 당연히 매우 안 좋고 이게 문제가 노영 변호사님은 아까 개인적인 의견도 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분이 개인 사기업에 다니는 분이 아니라 예. 공무원이라는 거잖아요. 아, 예. 국민이 월급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거잖아요. 예. 국민은 무시는 무시대로 당했는데 내가 이분한테 월급을 드려야 되는 건가?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국민이 세금을 내 가지고 이분한테 월급이 가는 것이니까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공무원들한테 이 정도의 대접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네티즌의 여론은 이런 분은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분한테 나는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법정에서 아니다. 국민은 이분한테 계속 월급을 지급해야 된다. 예.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판결을 과연 정당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판사가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면 법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이런 여론이 나올 정도로 어쨌든 그 인터넷 여론은 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만 예, 말씀드리면 이 지금 이제 말씀하시긴 했는데 공무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으로 월급을 너한테 준다 뭐 이런 얘기 듣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 아, 거예요. 그래요? 예. 우리도 좀 그런 표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심사 과정에서 예. 이게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이야기, 즉 내가 민중은 개돼지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영화의 대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녁 술자리에서 그걸 인용을 하면서 했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뭐 워낙 여론을 득끌었으니까 그렇죠. 이게 파면이 되게 되면 일단 연금 지급이 안 됩니다. 맞아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그 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저녁 자리였고 또 술자리였는데다가 이제 영화 대사를 인용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의도성이나 이런 예. 것들이 좀 감안을 됐다. 내가 나 전 이 행정부 쪽에서 설명한다면 예, 예. 그런 식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볼까요? 아이고 이거 도박빚 6억 원을 못 갚아서 지금 피소가 된 SES의 슈. 근데 도박빚은 고소인들한테 작업을 당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또 고소인 측이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번 고소인 측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업이라고 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불법 도박 업장 뭐 돈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돈을 빌려줄게 당신 이거 도박 좀 더 하고 가라 그걸 말하는 거. 근데 이 카지노는 딜러들이 하는 장소잖아요. 지금 딜러가 아닌 제3자가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아니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슈 측은 나 작업당해서 빚졌다 그러고 또 고소인 측은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작업할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6억이라고 하는 그 돈에 대해서 고소를 한 측이 2명이 있는데 예. 그중에 이제 박 씨라고 하는 분이 슈를 데리고 그 카지노를 갔다는 거죠. 가서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도박을 하게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소위 말하는 꽁지한테 당한 게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지금 슈 측에서 하니까 어허. 그 반대 측에 있는 이제 고소인 측 대리인이 그 관광 호텔에서 카지노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예. 꽁지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반대되는 말을 어허, 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슈 측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면 사실은 슈 측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안 갚아도 될 가능성도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어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첨예하게 이 부분을 좀 다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슈와 그 고소인 측이 너무나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예. 원래 알던 사이다, 아니다. 6억이 전부 다 도박 자금이었다, 아니다. 왜 이렇게 말이 엇갈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가 좀 다르죠. 그렇죠. 이제 서서히 이제 소송에 가면서 입장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슈시 측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이자가 너무 높았다. 이게 뭐 1,800%였다. 이 연 이자가. 이게 뭐 매일 예를 들어서 며칠간 이제 아주 고리 이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자이다 보니까 이자만 갚아도 도저히 원금은 뭐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자금 자체는 기본적으로 도박빚으로 해서 너무 과도한 이자였다라고 예. 지금 주장하면서 혹시나 안 갚아도 되는 거다라고 지금 아까 노영희 변호사 이야기했듯이 이게 예. 만약에 불법적인 도박 자금이라면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일단 이 빌려준 분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일단 내가 빌려준 것에 해서 지금 돈을 한 푼도 안 갚았다라든지 이렇게 예.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처음에는 워낙 이제 국민들 어떤 비난 여론 때문에 뭐 부인 남편이 나와서 다 갚겠습니다 이제 하다가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이제 법정 싸움에 들어가니까 네, 처음에 막 다 갚겠다고 그렇죠. 이게 그랬어요. 이제 좀 상당 부분 또 갚았다고 달라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갚았다는데 사실 이쪽에서는 전혀 안 갚았다 원금은. 근데 문제는 또 이제 이게 법정에 가면 이자율을 실제보다 굉장히 많이 받게 되면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불법 요지를 파고 들어갈 경우는 혹시 이런 부분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예. 싸움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슈 쪽만 조명해서 본다면 네. 처음에 딱
죄송하다고 하고 그리고 남편 얘기 나오고 그리고 얘기들이 나왔을 때 하고 처음 얘기하고 지금하고 약간씩 말이 바뀌는 게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도박 문제하고 돈 문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도박 문제는 외국 영주권자니까 뭐 넘어갈 수 있겠다. 네. 근데 도박장은 자기는 거의 처음 갖고 룰도 모르고 뭐 이랬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목격자가 나왔어요.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 영주권자에서 그런가 보다. 그다음에 돈은 상당 부분 변제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랬죠. 그렇다면 돈 문제도 넘어갈 수 있겠다. 아, 그럼 해프닝인가 보다. 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었죠. 나중에 도박 문제는 서울에 있는 카지노 우연히 간 차원이 아니라 뭐 영종도까지 뭐 원정을 간 거 아니냐 예. 이런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돈 문제는 분명히 슈씨 측에서는 상당 부분 견제했다고 했는데 예. 돈을 꿔줬다는 측에서는 받은 돈 없다. 견제는커녕 한 푼도 푼도 못 받은 게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슈씨 측에서는 무슨 말이냐 이자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 1,800%에 달하는 골이었다. 예. 그런데 돈을 꿔줬다는 측에서는 무슨 말이냐 애당초 이자는 요구하지도 않았고 예. 그 이자에 대해서 아예 말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왜 우리를 고리대금업자 취급하느냐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이거는 사실관계 확인하면 금방 나올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한쪽에서는 돈을 상당 부분 갚았다고 그러고 예. 또 다른 쪽에서는 돈을 안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이건 사실관계 확인하면 금방 드러날 일인데 둘 중에 한쪽은 어쨌든 거짓말 한다는 건데 왜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예. 그것도 의아한 대목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예. 저분이 사실 이제 영종도에 있는 그 호텔 카지노는 프라이빗 룸에서 바카라를 혼자 했다는 건데 예. 보증금이 1억 정도 있어야지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룰도 모르는 사람이 어쩌다 한번 가서 갔다 했다라고 하는 거가 안 맞는 말이 그렇죠. 돼버리잖아요. 예, 예, 예. 그렇게 되면 본인의 이미지가 매우 나빠져요. 그러니까 광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슈 씨가 사실 광고에서 아이들 그 다둥이 맞습니다. 어머니로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서 광고를 많이 찍었거든요. 아, 예. 그런데 그 광고를 찍을 때 항상 조항이 이 광고를 찍은 이후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평판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상품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당신에게 위약금 3배를 물게 하겠다 이런 게 항상 들어가 있어요. 오, 예, 예, 예. 지금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에 본인이 도박을 한 사람으로서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고 6억이나 빚을 진 사람이 돼버리고 나면 그 20몇 억이라고 하는 돈을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문제가 이제 다시 이제 불거지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피해자이고 본인이 당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야지 이게 사실은 이 광고에서 위약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에는 전체적인 모든 것 초창기에는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예. 나왔다가 물론 미안하게 하겠지만 예,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 문제가 걸려 있고 자기 이미지 문제가 걸려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마지막 주제로 가 볼까요?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서 떨어지지 않는 뉴스이기도 한데요. 저 결혼했습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진 한 장이 지금 화제예요, 화제. 네, 그렇습니다. 뭐 남경필 지사가 지난번 이제 선거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제 결혼 소식이 왔습니다. 원래 이제 한 4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부인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2명을 있는데 또 그 중에서 또 아들이 한 명이 마약 문제 때문에 좀 골치를 세워서 그랬었죠, 예. 구속도 되기도 하고 예. 본인으로서 아마 굉장히 좀 심적으로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어허. 또 왜냐하면 사실은 혼자 이렇게 도지사로서 하신 이혼남이다. 뭐 그다음에 이제 혼자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또 시선도 좋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같이 또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하고 이제 교회 성가대에서 같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남경필 지사 이외에도 다른 몇몇 국회의원이 최근에 알게 모르게 좀 저는 재혼한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가장 크게 기억나는 게 그 옛날에 저 윤상현 의원이 네, 뭐 그분들 말고 또 몇 분들이 알리지 않고 좀 할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화려할 때는 예. 어떤 면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은 덮이는데 낙선을 하고 떨어지면 사실은 이 가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불거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좀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렇다가 이제 지금 사실은 어떤 면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는 모든 걸 내려놨잖아요. 일단 뭐 지사도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연인 신분이죠. 자연인 신분이죠. 예. 근데 어쩌면서 보면 저 표정은 제가 최근에 본 표정 중에서 가장 제일 밝아요. 좋은 표정인 것 그윽한 같아요. 눈. 그만큼 본인의 어떤 생활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야, 신혼여행 어디로 간대요? 신혼여행을 지금 알려지기로는 담양, 순천, 목포 이런 남도 쪽으로 남도 간다고 쪽으로? 알려져서 이런 부분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남도 맞기에. 요즘에 우리 사회에 좀 이렇게 상류층 분들이 예. 결혼한 다음에 신혼여행을 좀 의뢰이 해외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휴양지 같은데 막 엄청 뭐 그쵸? 비싼데 막. 아니 우리나라도 좋은 여행지가 얼마나 많은데 예. 그리고 뭐 제주도 이렇게 유명한 곳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곳들이 있어서 이렇게 사회 지도층 분들이 결혼한 다음에 뭐 남도 여행 가고 예.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본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재선은 실패했지만 사랑에는 성공한 동료 의원들이 그래서 많이 지금 계속해서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고 있어요, 페이스북을.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